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야제입니다. 잠깐 공지를 하고 오늘도 바닥에 막 강아지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서 제가 공지를 하고 시작을 하고 싶은데요. 다가오는 5월 20일에 여러분들과 만나는 자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제 오프라인 레슨 문의가 되게 많은데 1년 반 이상 대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와 직접 대면해서 발성과 리허설룸 체험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다가오는 5월 20일 그때 저와 만나실 수 있으니까 영상 뒤에 공지 영상을 따로 조금 붙여놓고 그리고 댓글에는 전체 공지 영상을 볼 수 있는 그 공지 영상 링크를 달아둘게요. 그 영상을 참고해서 접수해 주시면 저와 함께 성악을 공부할 수 있고 발성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초보자들 완전 환영이고요. 혼자서 노래하는 게 부끄러우신 분들, 이번에는 전체적인 분위기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 링크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제 팬텀싱어 리뷰 시작해 볼게요. 준범 씨와 우성 씨의 무대였는데 준범님의 레치타티보적인 표현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말하듯이 오페라에서 연기가 노래보다 더 주가 되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마치 연기하듯이 말하듯이 노래에서 음이 좀 빠져주면서 연기 톤, 말하는 톤으로 변화하는 순간을 저희가 레치타티보라고 하기도 하고 제시된 음들에서 레치타티보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조금 더 레치타티보의 느낌을 잘 살리고 싶다. 그러니까 노래보다는 말하는 느낌 위주로 조금 더 연기성이 어필되게 하고 싶다 할 때 조금 더 말하는 투로 접근해 주시면 좋아요. 이걸 모두 다 음으로 내기보다는 준범 씨가 보여줬던 그런 레치타티보적인 표현이 이번 참가자들 사이에서 순간순간 보이는 분들이 있었지만 굉장히 노골적으로 잘 보여진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들을 또 참고해서 보시면 레치타티보적인 이런 말하는 듯한 정말 말이죠. 그러니까 말하는 듯한이라기보다는 정말 말을 하는 것으로 음을 조금 대체해 볼 수도 있구나. 뮤지컬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성악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으니까요. 이걸 또 레치타티보라고 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고서 내 노래에도 접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준범 씨가 또 얼굴을 굉장히 많이 쓰는 타입이잖아요. 그래서 감정이 잘 전달된다는 장점, 그러면서 좀 부담스럽다라는 단점, 이게 개인의 취향으로 장점 또는 단점으로 부각되어서 작용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또 중간 지점을 찾아서 표현해 주신다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그런 표현력이 어필이 되겠죠. 준범 씨가 표현 부자잖아요. 근데 그렇게 표현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성 씨는 역시나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또 보여주셨는데요. 이런 무대를 그동안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너무 익숙해진 것 같은 느낌마저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떤 비유가 떠오르냐면 마라 맛이에요. 마라가 들어갔는데 간이 안 된 느낌. 고춧가루 팍팍 뿌렸는데 안에 보니까 재료가 또 많이 모자란 그런 맛. 그래서 자극적이지만 맛있지는 않았던 무대라고 봤어요. 그리고 이혜준 씨와 이세헌 씨의 무대였는데 이런 달콤한 컨셉이 이전에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너무 반가운 컨셉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시즌에는 처음 나왔던 거죠. 이런 컨셉이. 앞무대들을 잘 살펴보시면 다 좀 때려 부수고 남자 약간 이런 느낌 보여주시려고 시도를 많이 하셨는데 너무 이런 컨셉으로 진행이 되니까 너무 식상해질 무렵 딱 이런 달콤한 컨셉을 가지고 와주셔서 귀가 살짝 녹아내리는 느낌이 굉장히 좋았어요. 이혜준 씨가 보면은 호흡이 상당히 좋은 사람, 호흡이 굉장히 긴 사람이거든요. 뭔가 좀 힘이 과하게 들어갈 때가 있어요,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그게 좀 더 감정적으로 잘 포장이 돼서 들리는 이유가 이제 호흡이 안정적이기 때문이거든요. 거기서 생기는 편안함이 있는 거죠. 또 힘을 줄 때 뭔가 이제 애태우는 듯한 느낌으로 이게 전달이 잘 되다 보니까 이게 아마 많은 분들이 혜준 씨에게 매료되는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모순적이지만 존재하는 이런 역설적인 느낌이 되게 큰 매력으로 어필이 되기도 하거든요. 아무튼 두 분 비브라토 굵기가 비슷해서 듣기가 좋았어요. 특히나 듀엣을 할 때 비브라토도 맞추는 거 아세요? 이렇게 떨리는 거 있죠? 그러니까 한 명은 이렇게 비브라토가 심하고 그러니까 넓고 느린데 한 명은 막 이렇게 잘다. 이 두 사람이 만났을 때
박자적으로 딱 들어맞지 않으면, 그러니까 넓은데 이 사람이 잘게해서 3번 정도 정확하게 딱 그 안에 들어가 준다. 이러면 또 듣기가 괜찮을 수 있지만 너무 불규칙성이 비브라토에서 서로가 만났을 때 많이 나와버리면 거기서도 듣기에 굉장히 지저분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팀은 비브라토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서로 잘 맞춰져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훨씬 편안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세연 씨 목소리가 따뜻하게 감싸주고 혜준 씨가 청량함을 더해주었기 때문에 따뜻한 봄 햇살과 시원한 바람이 전해주는 기분 좋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무대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라인 표현이 중간중간에 되게 예쁘지 않던가요? 근데도 이제 너무 또 비눗방울만 예쁘게 날리다가 끝나는 거 아닌가. 그래도 경연인데 이런 고민을 할 때쯤 또 에너지를 마음껏 보여주시면서 정확한 기승전결을 표현해 준 건 되게 좋았어요. 아까 제가 혜준 씨한테도 힘이 좀 들어간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힘이 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리듬감이 좀 유연해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또 단점이 힘을 좀 많이 주시는 분들에게는 생길 수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대단한 무대는 아니었지만 다른 컨셉에서 오는 신선함과 그 안에서 에너지를 마음껏 또 보여주셨기에 한 무드로만 지루해지지 않게끔 전략적으로 준비해온 무대라서 분위기적으로 또 어필이 되기가 좋았던 무대라고 봤습니다. 그 다음 이홍석, 윤현선 씨. 똑똑한 남자 현선 씨가 또 노래를 얼마나 스마트하게 불러줄까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소울로 노래한다라는 게 느껴져요. 내 혼을 담아서 노래를 한다라는 게 느껴지는 분인데, 그래서 그런지 막 이렇게 뛰어나게 뭔가를 잘 불러내고를 떠나서 저는 이분이 노래를 할 때 정말 그 사람이 노래를 향한 애정과 사랑이 얼마나 큰지가 너무 잘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노래할 때는 이렇게 집중 안 하기가 힘들어요. 홍석 씨 같은 경우는 또 뒤로 빼지 않고 발성을 마음껏 이렇게 숨기지 않고 표현해내는, 이런 발성을 앞으로 쭉쭉 뻗게 하는 이런 표현 방식이 좋았는데, 그래도 좀 약한 분이라고 봤거든요. 좀 약한 참가자라고 이미 생각을 했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냥 이 무대만큼은 좀 선현 씨의 그 사람 자체에 깔려있는 그 느낌 있잖아요. 그런 거를 또 집중해서 보기에는 좋았던 무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노래를 정말 극진히 대한다라는 게 느껴지는 사람이 윤현선 씨거든요. 노래를 정말 극진하게 대하는 이런 모습에 매료돼서 보기에는 그냥 딱 그걸로는 충분했던 무대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윤현선 씨를 탈락시킨 것은 너무너무 좀 아쉬운, 이분만큼은 그 다음에서 또 한 번 더 보고 싶은데 아마 이분의 좀 발성적인 부분에서나 표현적인 부분에서나 한계를 본 것 같아요. 이분을 탈락시킨 이유에서. 그래도 저는 이분이 갖고 있는 원초적인 매력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또 한 번 더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머리 지금 괜찮나요? 잘 있나요? 그리고 안민수, 홍준기 씨. 아무도 선택해주지 않아서 이뤄진 팀이지만 반란이 일어난다는 것을 정확히 보여준 무대였죠. 역시 무대는 구성이나 연출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준 무대였습니다. 서정적이기보다 이런 느낌에서 안민수 씨의 매력이 훨씬 더 많이 보여졌다고 봐요. 모두가 느끼셨겠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좀 그냥 다 내려놔 버릴 때 훨씬 더 매력이 상승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포텐이 터져준 순간이었고, 끼쟁이 홍준기 씨 무대 중에 재미없는 무대는 없었어요. 뭐 우리가 많이 본 건 아니지만 일단 이분의 무대는 재미없는 무대는 없다라는 거, 이게 이분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보고요. 옆 사람도 그 덕을 보잖아요. 그래서 정말 파트너가 중요하구나를 더 실감할 수밖에 없는 거고, 내 매력을 찾아줄, 나를 무장해제시켜줄 이런 사람을 찾는 게 앞으로도 매우 중요한 미션이 될 것 같고요. 두 분의 케미가 너무 좋았고, 민수 씨가 너무 또 잘 따라오셔서 잘 소화해 주시니까 보기에 너무 즐겁고 이색적인 무대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무대 보고 브라비를 외쳤거든요. 여러분들 MBTI 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른 건 몰라도 T가 되게 극T로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조금 중간이거나 애매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향, 외향 이게 되게 애매하게 나오고 T 유형만큼은 굉장히 극T로 나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분석이 강하고 이제 비평을 많이 하기로 그냥 태생적으로 그렇게 태어난 성향인데, 이런 극강의 T에게서 브라비가 나온 첫 순간이 이분들의 무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꼭 노래를 잘한다를 떠나서 정말 무대를 무대답게, 정말 이 무대라는 공간을 잘 이용하고 사용하는 모습을 봤을 때 훨씬 더 이런 감흥이 큰 것 같아요. 정말 재밌는 무대 보여주셔서 고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만 반란이라는 단어를 떠올린 게 아니더라고요. 규현 씨 입에서도 그렇고 반란이라는 단어를 정말 다들 느끼지 않을 수 없었던 무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리오가 시작이 됐는데요. 이승민, 임규형, 이수인 씨, 승민 씨에게는 그루브가 묻고 규영 씨에게는 국악이 묻었던데요. 편곡이 너무 멋있게 잘 됐고 세 분의 조화가 너무나도 잘 이루어지고 국악이라는 장르가 이토록 무대에서 매력적인 순간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매력적으로 그 국악이라는 장르가 와닿았던 무대였어요. 그러니까 승민 씨와 규형 씨와의 조화를 통해서 더욱 국악이 녹아든 음악이 크로스오버에 정말 필수적이겠다라는 생각마저 들게 했던 무대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박준범, 김성현, 김우성 씨의 무대였는데요. 이게 라스트 무대였죠. 준범 씨와 우성 씨는 지난 무대부터 같이 해서 그런지 정말 둘은 하나가 된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성현 씨가 나왔는데 성현 씨의 존노하라고 저는 봤거든요. 성현 씨가 마치 존노 씨를 입은 듯한, 그러면서 더 비음을 섞어서 표현하시는데 너무 맛깔나게 잘 부르시더라고요. 우성 씨도 그렇고, 그러니까 비음을 조금 더 활용을 해서 색깔을 좀 더 주면서 부르니까 서로 음색 블렌딩 조합이 진짜 최고인 거예요. 제가 막 키키키키키 막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너무 기가 차게 블렌딩이 소리적으로 잘 돼서 어떻게 이번에는 그렇게 비음을 좀 많이 넣어서 표현을 했을까. 그리고 아무래도 비음을 넣을 수밖에 없는 게, 이게 테크닉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 구강을 위주로 많이 좀 쓰다가 비강 그리고 비음을 좀 더 섞어서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소리가 조금 이렇게 모이는 증상도 생기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구강보다는 훨씬 가벼워지거든요. 그래서 리듬감 있는 노래, 그러니까 좀 빠른 노래를 소화할 때는 비음이 약한 사람들, 비강 공명이 약한 사람들이 훨씬 불리해요. 그래서 너무 소리를 넓게 두껍게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빠른 노래 잘 못하죠. 고음이 많은 노래도 불편해하죠. 이런 이유가 가볍고 좁은 범위의 소리를 잘 못 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이런 것들이 연습이 되어야 하고, 이런 식으로 곡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정말 베스트죠. 그러니까 목소리 색깔이 이렇게 세 분 다 비슷한 표현이 되면서 진짜 형제들인 줄 알았어요. 가족들이 목소리가 좀 비슷하잖아요.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소리 조화가 너무너무 잘 이루어졌던 분들이었고, 소리 쉐입이 너무 좋았어요. 세 분이 소리 쉐입을 딱 맞춰서 온 게 너무 듣기에 좋았고, 그리고 액팅적인 부분에서 몸만 쓴 게 아니라 정말 자리를 막 오갔잖아요. 옆에 사람만 바꾼 게 아니라 동선 이동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이 무대를 더 화려하게 보이게 한답니다. 뭐 아이돌 무대와는 절대 비교가 안 되지만 크로스오버나 이런 공연 예술에서는 이 정도의 동선 이동만 있어도 훨씬 그게 극대화돼서 보여지기 때문에, 강력한 어필을 원한다면 이런 큰 동선 이동도 이분들처럼 시도해보는 게 매우 필요할 거라고 봐요. 제가 여기서 또 브라비 외쳤거든요. 이 무대 정말 좋았고 식상함이 정말 1도 없는 무대였고요. 역시나 이런 무대를 또 준비해와 주셔서 고맙다는 그런 마음마저 또 드는 그런 무대였습니다. 이번 화 꽤 재밌었죠, 여러분. 제 입에서도 브라비가 2번이나 나왔고요. 마지막 무대가 굉장히 또 신선했기 때문에 막 개운하다 이러면서, 마지막 무대가 시원찮고 뭔가 아쉬우면은 이게 잠에 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마지막 무대를 보고 앞에 김수인 씨가 속한 팀의 무대를 잊을 정도로 이번 화에 제 마음속 1등은 임규형 씨와 펭귄 테너, 이 두 분이 공동 1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가 좀 이렇게 뚜렷해지기 전까지 계속해서 지금은 디벨롭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 디벨롭 되는 모습이 그러니까 좀 극적으로 드러나는 분한테 이렇게 마음이 더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임규영 씨도 발성이 좀 한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다른 그루브와 다른 색깔을 좀 보여주셨는데, 그런 느낌이 또 되게 새롭게 와닿았고, 펭귄 테너 분도 성악가의 그 딱 면모만 보여주시다가 이번에는 소리도 좀 좁혀서 비음을 좀 더 섞어서 이런 리듬감 있는 곡을 소화하니까 훨씬 더 소리가 영롱해지고, 그러니까 다른 결로 탄탄해지면서 웅장하다라기보다는 귀로 흡수하기에 되게 편했던 그런 느낌을 또 주셨기 때문에 이 두 분에게 감흥이 컸던 것 같아요.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다이아제이 리허설룸이라는 공개 세미나가 있으니까요. 뒤에 나오는 영상 참고하시면서 밑에 링크 클릭하셔서 관심 있는 분들은 접수해주세요. 그럼 저희 다음 화 리뷰에서 다시 만나요.
여러분 축배의 노래라는 노래 아시나요? 라트라비아타에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곡이거든요. 이게 합창곡인데 이제 테너와 소프라노가 주도하면서 합창도 같이 들어가 있는 그런 곡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좀 불러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발성이 빠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발성적인 것도 다루면서 노래를 통해서 또 그것을 접목해보는 시간도 가지려고 해요. 초보자분들 오셔도 되고요. 그리고 뮤지컬 하시는 분이나 실용음악, 그러니까 타 장르도 성악을 또 배우고 싶은 욕구가 크잖아요. 제가 또 확실히 꼼꼼하게 알려드리니까요. 그리고 이 노래가 너무 메인이 되기보다는 발성을 또 많이 다룰 거기 때문에 발성적인 부분에서 소리를 개발하고 싶으신 분들, 엄청난 또 꿀팁을 저에게서 얻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꼭 오셔서 피지컬 트레이닝도 같이 받으시고요. 리허설 룸이라는 이 이름에 맞게 리허설 현장의 그 느낌도 좀 받아보시길 바래요. SRT 수서역과 지하철로 13분이면 올 수 있는 야탐역 근처에서 진행이 될 거예요.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시간적으로 부담 가지지 않게 2시 15분부터 4시 50분까지 이렇게 앞뒤로 여유를 두고서 일정을 마련을 했으니까요. 타 지역에서도 많이 와주시길 바래요. 엄청나게 많은 분들과 할 생각은 아니고요. 그냥 적당한 인원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내가 마치 공연을 하는 연주자가 된 것 같은 그 현장감을 느낄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리니까요. 다이아제이 리허설룸, 발성, 그리고 축배의 노래, 이 현장에서 저와 함께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